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십니다. 오늘은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15W 이 제품 최종 리뷰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늘 하던 방식대로 성능 보고 장점 단점 찝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저 벤치마크 돌려봤고요. 유저 벤치마크 CPU 결과 함께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CPU 같은 경우는 i7 9750H 장착되어 있습니다. 뜨끈뜨끈한 녀석이죠. 그래서 그런지 절대치로는 80.8% 정도 위치해 있지만 상대치, 그러니까 동일 모델군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46%대 위치해 있어요. 하위죠. 뭐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초기한 상태에서 새로 벤치마크를 돌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좋게 나오기 마련인데 해당 부분은 좀 평균 이하로 나온 거 보면은 최적화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GPU 같은 경우는 해당 제품 RTX 2060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평가로 봤을 때는 84.5% 나름 준수한 성능이에요. 그런데 상대평가로 봤을 때는 이게 하위 39%인데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벤치마크 결과 같은 경우는 RTX 2060에 대해서 데스크탑 버전과 그리고 노트북 버전을 별도 구분해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평가는 조금 검토해서 좀 제외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참고로 같은 RTX 2060이라고 하더라도 대탑 버전과 노트북 버전은 차이가 꽤 심합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발열 테스트 돌렸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 세 번째 발열 돌리는데 역시나 발열을 잘 못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86도에서 90도 정도 하고 있고 해당 90도에 도달한 상태에서는 클럭이 1.5기가, 1.4기가, 1.5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의 이제 2기가 후반이 나오거든요.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런데 확실히 발열을 좀 못 잡아서 클럭 다운이 많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상판의 온도 별도 비접촉 온도계로 찍어봤고요. 온도가 55도까지 올라요. 정말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을 갖다 대고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뜨겁고요. 네, 정말 계란 후라이가 될 정도로 뜨거운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아, 뜨거. 네, 아무튼. 자, 다음으로는 소음 같은 경우는 상대적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잘 잡은 편이에요. 37에서 48dB 정도 나옵니다. 50dB 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게임 테스트 돌려봤습니다. 롤 같은 경우는 제가 드디어 좀 한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드는 거고, 그래서 한타 할 때는 클럭이란다. FPS가 프레임 레이시 120대로 좀 떨어졌다가 일반 좀 정상적인 라인 싸움 할 때는 한 200대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롤 하는 데는 최상업으로는 전혀 플레이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옵치 같은 경우는 최상업으로 진행을 했을 때 90에서 120프레임 정도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옵치도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그 같은 경우는 대기소에서는 60프레임 이상을 보여주는데 실제 게임 들어갔을 때 제가 좀 사람 많은 데서 내려서 그러는 건지 프레임이 많이 떨어졌어요. 한 30, 40대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배그 같은 경우는 옵션 타입을 좀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게임 테스트 그 영상 보실 때 좌측 상단에 보면 프레임 레이시랑 CPU, GPU 온도 뜨거든요.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CPU 온도가 90도를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 말씀드리면 디스플레이는 4K의 sRGB 99%, 100%를 지원을 하는 나름 짱시한한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는 정말 끼깔나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배터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유튜브 최대 밝기로 진행했을 때 약 4시간 반 정도 플레이 가능한 수준의 배터리,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나쁘지 않은 배터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장점, 단점 집어봐야죠. 장점 같은 경우 많지 않아요. 첫 번째 디스플레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K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눈이 정말 호강을 합니다. 정말 요만한 작은 점들도 다 또렷하게 보이는 4K 디스플레이에 밝기도 밝고, 그리고 색상도
sRGB 100%를 지원하는 나름 뚜렷한 색상을 보여주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첫 번째 장점이 돼갖고, 두 번째 장점,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소음이 좀 낮은 편이에요. 50dB를 안 찍기 때문에 소음은 낮으나 그게 뭐 비행기가 뜨는 소음이 안 난다 뿐이지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쓰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팬 소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변경하면 되긴 하지만 기본 디폴트 옵션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괜찮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마지막 장점은 좀 억지로 만들어낸 거긴 한데, 예, 배터리가 그나마 좀 나요.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나름 준수한 배터리 성능, 4시간 반이라는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마지막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점 찝어봐야죠. 단점. 누누이 말하는 단점인데, 예, 첫 번째 발열. 얘가 게이밍 노트북이면 발열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데 막 환풍구 열심히 막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환풍구가 이 하판이랑 여기랑 여기에 있어요. 예, 이게 다예요. 이 옆 라인은 전혀 뚫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불리한 구조 때문에 발열이 정말 최악이에요. 네, 예, 이거는 네, 좀 그래요. 왜 이랬지? 아무튼 그 부분이 첫 번째 단점이겠고, 두 번째 단점은 가성비입니다. 네, 이게 뭐 4K 해상도가 들어가서 가성비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추천드리는 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빡세지 않은 그래픽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네, 나름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어요. 다른 대체제들도 많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가바이트 노트북, 에어로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 최종 리뷰 해봤고요. 해당 영상이 또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하셨습니다. 그럼 뿅!